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진짜 자원 빈곤국이라서 너무나도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군 할아버지가 털을 잘못 잡은 거 아니냐 이런 농담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텅스텐만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대의 광산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정말 세계가 놀랄 정도로 엄청난 매장량을 가진 텅스텐 광산이 한국 땅에 있는데 근데 문제점은요. 이게 우리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좀 너무나 아쉬운 점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그런 텅스텐 광산이 있다면 이게 또 다른 자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텅스텐 광산이 발견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텅스텐이라는 광물이 얼마나 중요한 광물이 되느냐? CNBC 기사 제목을 보면 이걸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은 이 중요한 금속을 더 많이 필요로 하며 중국은 전 세계 공급망의 8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 제목을 썼죠. 이 중요한 금속이라는 게 바로 텅스텐입니다. 그 텅스텐이 대한민국의 최대 광산이 있다니 야 이거 정말 일단은 기쁜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 세계 최대의 텅스텐 광산이 어디 있느냐? 바로 강원도 영월의 상동에 있습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 최대 텅스텐 광산이 있는 곳의 간판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알몬티 대한중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중석이라는 게 예전에 우리가 텅스텐을 부르던 말이고 여기에 대한자가 붙어 있어서 한국 기업이 아닐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지만 안타깝게도 알몬티라는 캐나다 회사가 100% 지분을 가진 캐나다 기업입니다. 물론 땅은 우리 땅에 있는 거죠. 강원도 영월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 텅스텐이라는 금속을 예전부터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이게 왜 패권 전쟁에서 주요 광물로 떠올랐냐? 그 이유가 바로 CNBC 기사에서 계속해서 나오죠. 텅스텐은 다이아몬드만큼이나 단단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무기에 많이 쓰입니다. 자, 요즘에 군비 경쟁하는데 텅스텐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여기다가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상업용 절단 기계에 아주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반도체 제조회사 TSMC와 엔비디아도 모두 텅스텐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널리 쓰이는 금속이다 보니까 당연히 최근에 가격이 올랐겠죠. 알몬티사의 홈페이지에 보면 텅스텐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점은요. 이 텅스텐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텅스텐 시장을 중국의 업체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자, 아까 전에 CNBC 기사에는 80%라고 나와 있지만 이런 전문 컨설팅 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심지어 83%라는 자료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80% 넘게 중국이 이 시장을 잡고 있다면 이걸 그냥 두고 볼 미국이 아니잖아요. 자,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 텅스텐 시장 지배력에 대해서 견제에 나섰습니다. 미래의 핵심 광물인 텅스텐을 이렇게 계속해서 중국이 시장을 계속 장악해 나가면 앞으로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거나 아니면 자원의 무기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예 미국이 먼저 선공을 때렸는데 자, 미국의 법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군사장비에서 중국산 텅스텐 사용을 아예 금지하고 있고요. 유럽위원회는 작년에 중국산 텅스텐 카바이드에 대해서 관세를 5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 중국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광물이 텅스텐입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국토에서 나오는 텅스텐인데 외국 업체들의 맛집이 된 것 같아요. 왜냐? 알몬티사는 한국에 있는 광산이 중국을 제외한 세계 텅스텐 공급의 무려 50%를 생산할 잠재력이 있다면서 이제 알몬티사가 우리나라 상동 광산의 개발을 선언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CNBC 기사를 계속 보면 다른 텅스텐 업체들도 지금 우리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IMC 앤드밀이죠. 상동 광산. 야, 이거 정말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모든 자원에서 빈곤국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상동광산의 텅스텐 매장량은 최대 5,800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몬티사의 분석에 따르면 단일 광산으로는 세계 최대라는 건데요. 만일에 100만 톤씩 캐낸다고 가정을 해도 60년 동안 캐낼 수 있는 진짜 엄청난 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세계 텅스텐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 대가로 중국 안에 있는 텅스텐 광산은 지금 고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대가 되면 고갈된다는 게 세계 텅스텐 업계의 분석인데요. 근데 이 텅스텐이 얼마나 중요하냐? 포브스지는 텅스텐은 앞으로 AI용 반도체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 이걸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텅스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텅스텐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1인당으로 따져보면 텅스텐 사용량이 세계 최고인 나라. 당연히 우리나라죠. 왜냐? 우리나라는 무기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반도체도 많이 만들고 자동차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텅스텐을 한 해에 무려 8,000톤을 수입하는데 이 중에 90%가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최대의 텅스텐 광산이 있다니까 일단 기분은 좋은데 이게 도대체 왜 캐나다 회사인 알몬티한테 소유권이 있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여기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1952년에 공기업으로 대한중석이 설립됐는데 이것과 함께 상동광산의 채굴이 본격화됐습니다. 자, 그래서 1950년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산 텅스텐은 세계 생산량의 무려 17에서 19%까지 차지했다. 이렇게 알몬티사의 홈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산 텅스텐의 생산량은 예전부터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한국 수출의 절반을 텅스텐이 책임졌던 때가 있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기업이 대한중석이죠. 그런데 이 1994년에 공기업 민영화의 1호 사례를 만들겠다면서 대한중석을 민간에 매각했습니다. 이것도 좀 약간 아쉬운 선택인데 근데 하필이면 대한중석을 인수한 기업이 거평그룹이었어요. 최근에 거평그룹이란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평그룹은요 1990년대에 무리한 확장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1998년 IMF 외환위기가 일어나니까 결국 그룹이 해체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아니 그 많은 기업 중에서 하필이면 거평그룹에 이 대한중석을 팔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달이 시작된 건데요. 당시에 이 거평그룹이 부도 위기를 겪으니까 19개 계열사 중에서 한 4개만 살리고 이 15개 기업을 부도 처리를 해버렸는데요. 그중에 하필이면 대한중석도 껴있었습니다. 이 거평그룹이 대한중석을 버린 다음에 이 상동광산이 여기저기 팔려다니는 수모를 겪었는데요. 이 상동광산이 1992년 이후에 채굴이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치를 몰라봤다는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결국 캐나다 기업 중에 하나인 울프 마이닝이 이 상동광산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결국 세계 최대의 텅스텐 회사인 캐나다의 알몬티가 이 울프 마이닝을 2015년에 합병을 하면서 이제는 캐나다 알몬티 기업이 100% 상동광산 지분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이게 지나간 일이니까 좀 아쉬운 얘기를 좀 하자면 2006년부터 15년 사이에 울프 마이닝이 7차례나 시추 조사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253페이지짜리 굉장히 두꺼운 보고서를 보면 2014년 5월에 이미 텅스텐이 대량으로 매장된 게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민하게 대처했으면 좀 어땠을까?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아쉽게도 2015년에 이걸 알몬티가 잘 알아보고 이렇게 울프 마이닝을 합병하고 우리나라 상동광산의 소유권을 100% 손에 넣은 거죠. 이 상동광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60조 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2020년에 알몬티사에서 드디어 1억 700만 달러를 투자해서 대규모 개발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런데 이 상동광산이 더 대단한 게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품질도 최고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텅스텐 광석을 캔다고 해서 이게 100% 텅스텐이 아니죠. 보통 어느 정도 텅스텐이 포함되어 있느냐? 0.18%가 세계 평균입니다. 그런데 이 상동광산은 무려 0.44%로 2.5배나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상업 채굴을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2024년에 영월군에 산화 텅스텐 플랜트도 건설하겠다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 텅스텐 산화물이라는 거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런 거거든요. 이 파란 가루 이걸 만든 다음에 얼마나 공정이 많냐? 여기 그래프에 나오는 게 전부 다 그 공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공정은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텅스텐 산화물만 만들고 그 뒤에 수많은 공정은 미국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알몬티사는 캐나다 회사인데 어차피 이 텅스텐을 미국에다 팔 거니까
미국에서 정제를 하고 그리고 미국 시장을 노리겠다는 게 알몬티사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이 복잡 다단한 이 재련 작업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우리나라의 텅스텐을 그야말로 원재료 상태로 미국에 수출한 다음에 미국에서 이걸 다시 사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텅스텐 사용량을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텅스텐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8,000톤을 사용하는데 90% 이상이 중국산이고 국내산은 당연히 거의 없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알몬티 측의 입장을 보면 45%는 미국에다 팔고 55%는 한국에 팔아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좀 아쉽게 역수입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에 거의 다 의존하고 있는데 다른 수입처를 이제 만들었다는 점에서 야,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문제점은요, 텅스텐이 아주 빠른 속도로 무기화가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 텅스텐이 AI 반도체에도 들어가죠. 거기다가 각종 군사용 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텅스텐이 자원 전쟁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무기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도 유효할까? 이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국산 텅스텐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게 미국의 입장인데 지금 전 세계 83%이 생산량이 다 중국산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산 텅스텐을 쓰지 않고 텅스텐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알몬티 측의 상동광산 텅스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계약을 계속 인정해 줄지 이게 약간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적어도 텅스텐만은 우리 내부에서 자급자족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대한중석의 매각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또 있습니다. 이 초경 사업 부문이라는 게 있는데 초경 합금을 만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주 단단한 이 합금이라는 건데 이 탄화 텅스텐 그리고 코발트를 이렇게 섞어서 굉장히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 부문은 IMC에 팔았습니다. 이름이 대구텍으로 바뀌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광산만 잃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조 기술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이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있죠.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이 IMC 그룹 전체를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아예 자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뭐 일부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아예 자회사를 만드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요. 그래서 대구텍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손자 회사가 된 셈이 됐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사실 섣부른 민영화에서 시작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저는 무조건 민영화가 나쁘다. 혹은 무조건 민영화가 좋다. 이 양쪽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분야에 따라서는 민영화가 훨씬 유리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기업으로 계속 유지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영화를 하면 훨씬 더 좋은 분야가 어디냐? 경쟁을 시켜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빨리 민영화를 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 민간 회사랑 경쟁하는데 공기업이 들어가면요,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든요. 자, 이런 분야는 민영화하는 게 맞는데, 근데 반대로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건 핵심 자원이나 아니면 독과점 기업은 섣불리 민영화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핵심 자원 같은 경우 지금 이 상동광산 얼마나 아까워요. 더군다나 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산업 분야를 만약에 민영화를 한다. 그러면 이 독과점 기업이 민영화되면 가격을 계속 올려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근데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핵심 자원 기업 또는 독과점 기업들을 먼저 민영화하는 바람에 민영화의 나쁜 사례가 너무 많았거든요. 자, 이렇게 치밀하지 않은 민영화가 어떤 후폭풍을 갖고 왔느냐? 서방 텅스텐 시장의 50%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광산과 기술력을 모두 잃었다는 그런 문제점을 낳게 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계 최대의 텅스텐 광산이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전체 생산량의 55%를 우리나라로 가까울 수 있다니 이제 중국의 텅스텐 위협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희망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교훈을 꼭 얻었으면 좋겠고요. 이 자원의 가치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